네, 안녕하세요. 라이드TV 임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투어링 모터사이클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혼다 골드윙 투어 모델을 시승해봤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에 출시된 모델들 중에서 골드윙 MT 투어라는 카테고리인데, 일단 매뉴얼 트랜스미션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DCT가 적용이 안 된 모델입니다. 기존에 다른 모터사이클과 마찬가지로 6단 기어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 클러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모터사이클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사실 DCT만 빼면은 대부분 다 편의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점은 느끼기가 어려운 현존하는 최고의 투어링 모터사이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투어링 모델인 만큼 수납성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투어링에 맞는 탑 케이스 하나하고 사이드 케이스가 2개로 탑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버튼이 조그맣게 위치가 돼 있죠? 이 밑에는 여기 있고 딱 누르면은 열리는데, 이 정도 공간 케이스에 2개 정도로 넣고도 꽤 낫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이드 케이스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스르륵 하고 열리네요. 댐퍼가 기본적으로 달려있죠. 갑자기 뭐 툭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없고, 네, 여기는 근데 헬멧이 풀페이스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소화물 정도, 옷가지 정도, 뭐 놀러 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소지품 정도는 충분히 많이 넣을 수가 있고, 이런 공간이 양쪽으로 있어서 2개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합하면 굉장히 큰 용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부분은 기존 골드윙이랑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훨씬 날렵해지고 LED 헤드라이트를 채용을 해서 훨씬 더 강하고 좀 젊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이전 골드윙이 좀 덩치가 크고 약간 둔하고 부드러워 보였던 이미지가 있었다면은 신형 모델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크기가 좀 작은 느낌이 들지만 날렵하고 더 역동적으로 바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윈드 스크린이 굉장히 높게까지 올려져 지금 최대 높이로 올려놓은 상태인데, 최대 높이로 해놓고 주행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자세는 바람이 거의 라이더한테 오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봐도 이거는 좀 한 대 차로 인식하게 되는 약간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수평대양 6기통 엔진 모습인데, 이 부분은 이 엔진 형식 자체는 이제 골드윙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죠. 되게 유명한 형태인데, 양쪽으로 통이 3개씩 나와서 6기통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네, 시트가 굉장히 넓고 안락하게 되어 있고 등받이도 푹신하고요.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영하권의 날씨에서도 내리면 더 추울 것 같아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고 있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고 주차석도 굉장히 쿠션이 푹신하고, 핸드업을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시트에 한번 직접 앉아서 라이딩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 키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돌려서 전기가 싹 들어오고 계기판도 들어오고 혼다 로고가 떴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중립을 확인하고, 네, 가볍게 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버튼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이쪽이 왼쪽에 이제 핸들부인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들, 이제 오디오나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작동할 수 있게 상하좌우 키가 있고, 그 다음에 혼 버튼, 그 다음에 주행 중에 전화가 왔을 때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버튼이고, 자, 요거는 이제 윈드 스크린을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고요. 자, 요게 지금 제일 낮은 상태고요. 최대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라이더가 앉았을 때 거의 헬멧 한 중간 부분까지 가려지거든요. 막상 달리면은 한 시속 한 40km만 넘어가도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윙이 가지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후진 기능이죠. 보면 이제 후진 하나는 이 버튼이 있고, 이걸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 버튼을 눌러주고 있으면 입력하는 만큼 후진이 되는 형태고, DCT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을 사용해서 후진을 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그런 부분이 좋았죠. 근데 MT 모델은 DCT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해서 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다이얼을 돌릴 수 있거나 셀렉트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세팅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열선 그립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우측에는 기본적으로 라이딩 모드 셀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나 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스포트, 투어, 레인, 이코는 이제 이코노미 모드겠죠. 경제적인 그런 주행을 하는 연비운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4가지 모드를 움직일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하고, 누르면 바로바로 바뀝니다. 굉장히 빠르죠, 반응이.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은 일정 속도를 눌러놓으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계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구성이 양쪽에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조정석은 이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엔진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엔진이 1800cc라는 거는 중형 자동차 정도에 준하는 배기량급이죠. 자, 일단 그 배기량 크기만 보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모터사이클에 이렇게 큰 엔진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계기판을 보셨겠지만 최고 회전이 한 5000에서 6000rpm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역시 자동차의 세팅과 비슷하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높은 회전수를 쓰는 기존의 이제 모터사이클의 그런 구동 방식하고는 다르게 완벽하게 편안한 주행을 초점을 맞추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엔진 회전수를 낮게 유지하고 달려도 충분한 힘과 토크가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돼서 실제로 아이들링이 한 800rpm 정도밖에 안 되고 한 1000rpm 전후로 달려도 출발이 부드럽게 되고, 그리고 평소에는 한 3000rpm, 2000rpm 전후로 움직여도 충분히 힘을 발휘하고 재밌게 달릴 수가 있는 그 정도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배기량만 보면 그렇지만 이 엔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굉장히 저중심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 프레임이 6기통 수평대양 엔진 자체를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사실 1800cc라는 배기량을 가진 모터사이클을 보통 체격의 사람이 다루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죠, 보통.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 점을 미리 파악을 하고 설계를 한 거죠. 혼다에서 이런 큰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만들 때 이게 과연 넉넉한 승차감이나 큰 파워나 이런 거를 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라이더가 느꼈을 때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정차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내에서 저속으로 움직일 때, 유턴을 할 때, 그럴 때 좀 다루기가 버겁고 무겁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 투어링 모터사이클이라고 해서 뻥뚫린 코스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세워놓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엔진의 특징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낮게 깔려있는 무게중심 때문에 굉장히 코너링 하기가 편합니다. 저속에서도 그렇고 고속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적은 힘을 들이고도 좌우로 쉽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게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이 낮은 무게중심이 느껴져서, 제일 큰 게 사이드 스탠드에서 이제 차체를 이렇게 세울 때, 그럴 때 이 차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체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골드윙 같은 경우는 위압감이 처음엔 들죠. 내가 일으킬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힘을 바짝 주다 보면은 의외로 쉽게 차가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골드윙을 투어러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덩치와 무게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핸들링, 코너링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완전히 풀뱅킹에서 풀뱅킹을 옮겨가는 과정이 너무 부드럽고 예리하게 코너를 파고 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정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중량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다 장점으로 옮겨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코너링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골드윙만의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탔을 때 느끼는 거는 굉장히 덩치가 큰 무거운 바이크인데 코너링에 들어가면 안심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헤어핀 코너가 나온다든가 모르는 길에서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길을 들어가도 항상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저기 앞에 뭐가 나와도 난 이 정도 충분히 핸들링하고 대처할 수 있어. 더 높일 수도 있고 덜 높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누구나 코너링을 즐길 수 있게 만든 굉장히 독특한 필링을 가지고 안심을 할 수 있는 코너링, 그런 즐거움을 주는 독특한 투어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달리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제동 성능인데요. 강력한 제동력을 내는 그런 구성이긴 하지만, 신형 골드윙에서 좋아진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서스펜션의 개선 때문에 급하게 앞브레이크를 잡아도 앞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서 정말 땅으로 가라앉는 듯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필링을 느꼈고, 제동력도 동시에 향상이 됐고요. 앞뒤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콤바인드 ABS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 놓고 풀브레이킹을 해도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골드윙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부분 중에 하나가 서스펜션인데, 서스펜션이 발전한 덕분에 굉장히 안정감이 커지고 기존 골드윙보다도 더 극대화된 그런 편안한 투어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자면, 핸들을 잡고 사람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조향을 하는 기능이 핸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호크라고 하죠. 그 정립식 혹은 도립식 서스펜션들은 이 핸들바와 서스펜션이 일체형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하는 역할을 다들 아시다시피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노면에서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차체나 라이더한테 그런 충격을 전달하지 않게끔 불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핸들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조향하고 있는 중간에도 그런 충격을 받으면 고스란히 라이더가 느낄 수가 있고, 조향이나 조종성에 방해를 받을 여지가 굉장히 많죠. 아니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이런 구조, 혼다에서 채용한 이런 구조는 조향하고 충격 흡수 기능을 완전히 분리한 그런 서스펜션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두 가닥의 포크처럼 나와 있는 구조가 아니고, 하나로 밑에서 충격을 모두 흡수하고 핸들에서는 조향만 하는 그런 설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것도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제
완충작용하고 조향성을 완전히 분리해서 어떤 그런 조향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투어링을 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다는 점인데 그런 부분을 더 극대화시킨 거죠. 누구나 탈 수 있는 투어로 그런 장점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주행 성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는 4가지 모드 중에서 스포츠, 투어, 레인, 콘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었는데, 기본은 일단 투어 모드라고 생각을 해서 투어 모드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달렸고요. 투어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엔진 반응이 젠틀합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을 다 내주면서도 굉장히 반응이 부드럽고, 스로틀을 열을 만큼만 적당히 딱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언제나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굉장히 써먹기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스로틀 반응이 조금 더 예민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슈퍼바이크들처럼 그렇게 예민한 수준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바이크가 무게도 있고 토크가 세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그런 필링이지만, 그래도 투어 모드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하게 달리고 싶다, 엔진 브레이크를 좀 더 쓰고 싶다, 혼자 타는데 약간 조금 스릴있게 타고 싶다라든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리면은 어느 정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 모드랑 이코노믹 모드는 사실 출력을 다 쓰는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레인 모드는 말 그대로 비가 오는 상황이나 이런 길이 미끄러서 좀 미끄러질 것 같다,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드실 때 레인 모드를 사용하면 좋고, 이코노미 모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좋아지는 주행인 것 같아요. 정확히 지금 사실 이 모드에서 많이는 안 써봤는데 반응이 약간 굼뜨고 조금 답답하게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배기량이 너무 크고 토크가 좋아서 그런지 사실 답답해서 못 쓰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들지가 않았고, 보면 4가지 모두 다 쓸모없는 모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했던 골드윙 투어 매뉴얼 트랜스미션 사양인데, 지난번에 DCT 사양을 시승했을 때도 굉장히 감탄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굉장히 날씨도 안 좋고路面 상태도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DCT에 대한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을 많이 느끼고 돌아와서, 근데 오늘 타본 모델은 사이드 케이스나 어떤 그런 탑 케이스까지 다 마련이 돼 있고, 하얀색 컬러는 지금 아마 이 모델 투어 모델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색깔이 너무 예쁘고 오토매틱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더 바이크답게 수동으로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확실히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사이클 시승 정말 재밌게 했는데, 골드윙 투어 MT 모델 다음번에 또 한번 또 만나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